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대박 메뉴 탄생기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강사 김연진입니다. 본 영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메뉴 개발을 위한 탐방 여정, 두 번째 세대의 공감하는 타겟별 맞춤 메뉴 개발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들으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실시간 창에는 두 번째 강의도 기대된다고, 그리고 너무 궁금해서 끝까지 듣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같이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강의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레시피 개발 연구 및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네 번째, 고객 품평 진행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것을 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것을 개발해서 우리 고객들이 먹어보고 품평회를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요. 혹시나 작은 소규모의 1인 대표님들이시라면은 그래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단골 고객층을 확보하셔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품평회를 했는지 그것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의 의견 반영 그리고 메뉴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레시피 개발 연구 및 노하우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라는데 제가 오른쪽에 자, 인하대학교를 딱 찍어 놓았죠. 자, 인하대학교를 찍어 놓은 이유는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주 고객층이고요. 그리고 주변 상권,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역세권에서 우리는 어떠한 유행 트렌드를 탐색할 수 있는가 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대표님 여러분들, 우리의 상권이 어떠한 상권, 주거지역에 있는지, 혹은 외곽에 있는지, 혹은 이런 대학 상권에 있는지 요거를 잘 살펴보신 다음에, 그리고 1층인지 단독 건물인지 상가 건물인지 어떠한 곳인지를 좀 잘 탐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상권 취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2015년 저는 처음에는 이제 무한 삼겹시대라는 삼겹살집을 했었어요. 그때 트렌드가 한참 무한 삼겹 막 그런 것이었죠. 대학 상권에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신 분들이 상담을 와서 저를 또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살짝 팔랑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하면은 다 돈을 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 대학교 학생들은 술도 많이 먹고요. 고기도 많이 먹고요. 또 그렇죠. 밥도 많이 먹고요. 야채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반 만에 실패의 경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아들이 이런 경험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이거든요. 카페에서 계속 일했고 카페 매니저로 일했던 경험을 이제 되살려가지고 4년 정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제가 다시 재창업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혹시나 우리 지금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아유 카페나 하지 뭐,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힘드시죠? 어렵죠? 제가 해보니까는 시간에 많이 얽매이고, 그 다음엔 여러 가지 아이템, 그리고 빨리 변하는 유행 트렌드를 우리가 잡아내야 되고, 거기에서 이겨내야 되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어려웠고요.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방학이면은 학생들이 또 많이 이제, 집으로 가거나 좀 많이 이제 고객 방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 방법은 어떤 것일까? 뭐 연구도 하고 노력도 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배달까지 좀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개비가 많이 줄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거에 대한 방학에 대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학교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어떠한 연구 노하우를 했는지 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저트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점심 식사 후 커피, 뭐 점심 식사 후 아니면 아침에 브런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조사에 따르면 아침 식사 후에는 이렇게 평일에는 15.1, 주말에는 15.6. 그래서 점심 식사 후가 가장 많습니다. 60%, 15.1%, 그리고 주말에는 50% 정도의 점심 식사 후 커피하고 디저트를 하고 있고요. 저녁 식사 후에는 이렇게 30%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딱 우리 상권, 그리고 우리가 주택가라면은, 우리가 대학가라면은, 디저트를 많이 선호하는 시간과 요일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는 주중이 훨씬 좋고요. 주말에는, 외부에 있는 학교 상권이 아닌 다른 외부에 있는, 수요층이 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전략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 메뉴 디저트, 후식 메뉴가 어떤 것이냐면은 단연 1위가 커피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의 맛을 어떻게 좌우할 것인가, 커피의 맛의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끝까지 그 맛이 똑같아질 수 있도록 제가 원두 내린 것을 얼려가지고 그것을 얼음 대신 넣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저희 가게만의 노하우인데 제가 아낌없이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커피 맛이 분명히 차별하게 되기 때문에 또 가서 커피를 먹고 싶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과일류, 커피에 차, 그다음에 아이스크림류, 과자 스낵, 탄산, 유제품류, 과일 주스, 초콜릿이 있는데 이 중에서 디저트 메뉴, 우리가 대박 디저트 메뉴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과일류는 수요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이 많아졌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희 매장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에 과일 종류는 좀 뺐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류는 제가 크로플을 했죠. 크로플을 할 때 아이스크림을 딱 넣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류도 넣고요. 과자와 스낵은 저희가 쿠키류가 있기 때문에 과자와 스낵류, 그리고 탄산음료, 그 에이드 종류는 거의 탄산음료가 돼 있고, 어떠한 것을 했을 때 우리 젊은 층은 이렇게 톡 쏘는 그런 맛을 상당히 좋아해서 이런 탄산음료를 포함하고, 유제품류는 이 케이크에 이렇게 요거트 스무디나 이런 식으로 케이크나 차 종류에서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좀 해봤습니다. 그 생과일 주스는 테마별로 하고, 초콜릿은 수제 초콜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에서, 그리고 우리 상권에서 어떤 것의 디저트를 접목하면은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선호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메인을 딱 일단 정하시고요. 저희는 메인이 커피하고 케이크류를 메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테마별 시즌으로 했다고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광범위할 때는 우리가 추스리는 거예요. 우리 매장에서, 그리고 인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1인 매장인데 1인 매장이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고객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를 가고 싶은 날이 있고요. 이렇게 그곳을 찾아오시는 고객님은 그 매장만의 특별함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 특별함이 있어야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그 맛을 또 알려드리고 정성을 다할 수 있었을 때 우리 매장은 대박 매장이 되고 대박 디저트를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죠. 가을 테마에서 제가 샤르망을 말씀드렸는데, 자, 베이스는 청귤이에요. 청귤 수제청이 들어갔고요. 탄산수가 들어갔고요. 자, 병 보면은, 그림 보면 되게 예쁘지요. 그리고 버터플라이 식용꽃을 이용했어요. 지금 보라색, 투명 병에 있는 보라색 액이 식용꽃을 이용한 건데,
이것을 청귤 있는 컵에 탄산수와 넣게 되면은 색깔이 보라색에서 색깔이 싹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샤르망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인스타나 외국에서 좀 유행해서 그걸 벤치마킹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식용꽃이 이제 적절한 그런 위생이나 그런 것에 적절한 수위를 우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만약에 식용꽃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면은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수요층이 되게 많았고요. 여자 고객님, 여성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이것은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했습니다. 시도했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험치,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한 것은 성공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혹시나 이 디저트 제품으로 인해서 혹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증거 사진들만 남아 있는데, 혹시나 이런 시도를 해보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먹는 것에 대해서 좀 과감히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게 유해할 수 있고 이제 걱정되는 부분을 배제하고 대박 메뉴를 만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샤르망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속 도전할 것이고요. 식용꽃에 대한 안전성이 좀 더 입증되고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잇따르면 다시 한번 재도전해 볼 마음입니다.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카시스 오렌지라는 케이크를 이제 청담 본점 메인 셰프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는 위스키, 술이 살짝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술을 좋아해서 이제 술이라는 거, 위스키가 조금 들어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써놓거든요. 오늘의 새로운 케이크에서 이렇게 했는데, 술이라는 것에 우리 남성분들, 남학생분들이죠, 되게 좋아했어요. 모두 시켜 먹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술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술 맛이 안 나니까는 돌아오는 피드백이 왜 술 맛이 안 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들이 많이 있었고요. 케이크를 만드는 그런 발효 과정에 위스키가 살짝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것이 끝까지 남아서 알코올 성분으로 체내에 남진 않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와, 그리고 알코올이 들어간 그 성분에 고객들이 만족했던 것은 알코올 성분이 조금 내 몸에 전해지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저희가 하다가 한 2달 정도 만들다가 저희들이 이제 실패했다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성공 물음표, 실패 물음표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성공하든 그것이 완전한 성공이 아니고요. 어떤 것을 실패하든 그것이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5년, 10년 동안 내 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10년 이상 그 길에 있었을 때 우리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2해, 그리고 잠깐 확 일어났다고 그걸 성공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것이 안 돼, 이것이 잘못됐나 봐 했을 때 실패가 아니라 그 경험치를 우리는 또 하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도전하고 경험하시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제 빼빼로, 이거는 성공일까 실패일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1월 달이기 때문에 빼빼로 데이가 많이 오고요. 이것은 상업술일 수도 있죠. 롯데제과에서 빼빼로를 팔기 위한 상업적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가래떡 데이 여러 가지로 하지만 빼빼로를 이길 수 있는 것,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따르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퀄리티가 있는, 우리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빼빼로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제 초콜릿을 해서 하타가야만의 수제 초콜릿, 그리고 맛있는, 여기서 다크 초콜릿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베이스가 쿠키도 단데
베이스까지 너무 달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달기 때문에 다크 초콜릿 조금 있고요. 스위트한 초콜릿을 좀 써봐서 반반 맛을 권할 수 있을 게 해놨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다크 초콜릿을 하면은 첫 맛이 살짝 쓰니까는 왜 빼빼로가 쓰지 하는데 끝맛은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토핑 재료에 변화를 조금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긴 것이 있고 또 짧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를 좀 해놨는데요. 긴 것은 가격대가 조금 있으니까는 학생들 상권에서는 긴 것의 수요는 잘 안 나갔지만 누구를 설명해주고 선물해 줬을 때는 훨씬 긴 것이 퀄리티도 있고 좀 괜찮아 보였는데 내가 내 주머니에서 살 때는 작은 것이 훨씬 더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5년째 계속 판매하고 있고요. 꾸준히 뭐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혹은 전화 주문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있고요. 이런 전화를 받게 돼요. 올해도 빼빼로가 있나요? 언제쯤 나오나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대충 이렇게 전화 오거나 뭐 인스타에 올라오거나 블로그에 이렇게 하면 수요 조사를 해서 너무 많이 만들진 않습니다. 저희가 한정 수량에서 요 정도가 있습니다. 라고 좀 띄워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가지고 가시고요. 당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살짝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번에도 11월 11일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뭐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좀 해서 한 3일, 4일, 5일 정도 판매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낱개 포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 포장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젊은 층이니까 이렇게 리본도 묶어서 오른쪽 보면은 있지요? 이렇게 리본도 묶어서 하고요. 어떤 게 더 맛있을까 한번 토핑 재료도 좀 해보고 요 남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다 먹습니다. 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스콘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분 섭취가 많이 하게 되는 디저트류고요. 커피와 되게 잘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콘을 잘 굽고 스콘 나오는 시간을 딱 알려드리면 스콘이 언제 나와야 해서 그 스콘 맞춘 시간에 딱 우리 고객층들이 오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료가 많이 있고 탄산음료와도 잘 어울리고요. 스콘의 특징은 뭘까요? 그렇죠. 목이 맵니다. 목이 메기 때문에 음료를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콘 나온 시간, 그리고 한 입에 쏙 넣어 먹을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스콘, 잘라 먹는 게 아니라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저희 매장은 여성 고객층이 되게 많아요. 여학생 고객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든지 좀 작게 하고 앙증맞게 하면은 더 좋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런 그림이 많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스콘도 한 입 크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요. 혹시 우리 매장에 스콘이 너무 크거나 가격이 올라간다면 스콘을 작게 하고 한 입 크게 하고 가격을 조금 내려보시면은 그거가 판매가 조금 더 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이런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행이죠. 크로플을 할까 처음에 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매니저하고도 고민도 하고, 우리 아르바이트 하시는 뭐 학생 여러분들과도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아이스크림을 하나 넣으면 맛있을까? 두 개 넣으면 맛있을까? 초콜릿을 토핑하면 맛있을까? 그 위에 쿠키를 넣으면 맛있을까? 그 옆에 바나나를 토치 기계로 해서 구워서 나가면 맛있을까? 아몬드를 뿌리면 맛있을까? 제가 여러 가지 메뉴를 막 했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메뉴를 한 다음에 이제 친하신 분들이나 뭐 단골 분들 오시면은 이렇게 서비스를 한번 드려 봐요. 어떤 것이 맛있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일회성이 아니라 몇 번 해서 반응이 좋았던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스크림하고 이렇게 크로플을 굽고 아이스크림하고 바나나만 이렇게 했을 때는 반응이 뭔가 조금 1% 조금 단맛을 좀 더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스크림하고 바나나만 있었을 때 말고, 그 다음에 저희 수제 초콜릿이 저희 되게 유명하거든요. 되게 맛있고요. 그래서 조금 단 수제 초콜릿을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엔 쿠키도 좀 올리고, 계피향도 좀 날 수 있게, 그리고 아몬드도 했더니 조합이 살짝 맞은 거예요. 바나나와 그 다음에 크로플과 아이스크림과. 그래서 이 메뉴도 지금 대박 메뉴 중에 하나이고요. 꼭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지금 갖고 있고 제 공수가 잘 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바나나 한 송이를 사서 그날 다 소진을 시킬 수 있는 날이 있고 소진을 시키지 못하는 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날 있고요. 과일이 또 뭐 이제 뭐 시댁이든지 뭐 처갓집인데 이렇게 공수될 수 있는 과일 재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사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알맞게, 우리 매장에 알맞게 이렇게 토핑 재료도 좀 쓰시면서 하시면은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고요. 지금 대세, 좀 카페의 대세는 이렇게 크로플이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매장과 벤치마킹을 제일 잘해서 할 수 있을까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매장은 지금 가운데 초콜릿 듬뿍,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초코초코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단 것도 무지무지 좋아해요. 어른들은 아우 이거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 막 이러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우 달아서 너무 좋아, 그 초콜릿 맛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학생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고객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초코초코를 아낌없이 뿌리면서 이렇게 크로플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크로상 와플의 합성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타가야만의 초코 시럽, 그리고 수제 초코가 아마 레시피하고 데코하는데 성공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해도 이것을 하타가야 초코가 아니라 뭐 시중에 나온 초콜릿라든지 아니면 시중에 나온 초콜릿을 중탕을 해서 아마 뿌렸다 그러면은 맛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타가야만의 초코 시럽, 그런 레시피, 그리고 그런 데코를 이용했더니 이것은 고객층이 많이 찾고 지금도 찾고 있고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이제 배달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배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방문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 안내해 드리거든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요 맛있는 요 크로플을 모두가 맛보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제한점이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배달을 할 거면 어떠한 대박 메뉴를 갖고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주력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하시고요. 지금 뭐 소상공인 여러분들 중에서 어떻게 배달을 하지? 카페도 많이 지금 배달 건에 많이 상권에 끼어들었고요. 포장을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흘리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장을 잘해서 또 학교까지 뭐 또 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디저트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연구들도 우리 대표님들 많이 해주시면은 더 대박 나고 더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였죠. 고객 품평 진행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타가야에서는 고객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품평을 할까? 한번 내놓고선 이게 안 돼 하면은 그만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으시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단골 고객들이 좀 많이 있고요. 단골 고객층이 있고요. 주변에 뭐 지인들도 많이 있고요. 단골 고객을 매일 5분 정도 일주일 동안 제가 만약에 크로플이라 하면은 그 크로플을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합니다. 매일 5명 정도. 똑같은 분이 오시는 것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다른 분들이 오시겠죠. 그러면은 주로 이제 단골 고객층이 일주일 동안 오시면은 저희 신메뉴를 한번 내놓습니다. 아까 초코를 하다가 수제 초코를 올린 것과 안 올린 것 두 개를 딱 내놓고선 이제 어떤 것이 괜찮은지 이야기를 듣고 신메뉴에 대해서 이제 금방 구웠고 금방 구운 지 이제 10분 뒤부터 이렇게 토핑을 하면서 수제 초코 올린 것과 안 올린 것,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바나나가 구운 것과 안 구운 것을 좀 차별화 신메뉴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2가지가 됐습니다 라고서 설명을 드리고요. 시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커피와 함께 또 시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장단점을 메모지를 들여서 장단점을 쓸 수 있더라고요. 저는 출력을 좀 하거든요. 괜찮다, 안 괜찮다, 뭐 이렇게 1점, 2점, 5점 정도로 해서 3점 이상, 뭐, 그 다음에 3점 미만은 왜 3점 미만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리고 5명 정도를 매일 해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통계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내가 맛있고 우리 대표님들이 아무리 맛있어도 고객님들의 이 통계 자료가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고객님들이 맛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의 고집대로 나가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절충할 수 있는 거. 아, 나는 이 단맛이 이 정도 달면 될 것 같은데, 청도 1숟갈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2숟갈이나 넣어야 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고객님들한테 좀 품평회를 좀 열어서 2숟갈이 낫냐, 뭐 1숟갈이 낫냐 해서 품평회가 2숟갈이 낫다면 2숟갈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맛은 단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매일 단골 고객 5명 일주일 동안 하고요. 신메뉴를 이제 설명하고 자, 시식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품평의 장단점 3점 미만일 경우에는 그것이 왜 잘못된 거지? 어떤 점이 미흡했지? 미흡한 것을 이렇게 보완하고 개선점은 어떤 것이고 자, 보완점은 어떤 것일지 우리가 연구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한 3점 이상일 경우 어렵지 않으니까는 우리 대표님 이렇게 대표님들 출력물 메모지 만들어서 1점부터 5점 이렇게 출력물 해서서 체크할 수도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객님들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거조차도 되게 쓰는 거 되게 힘들어 하셔서 제가 첫 해는 잘 몰라서 써달라고 했더니 여성 고객분들은 잘 써주셨는데 남자 고객님들은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맛의 선호도도 많이 달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질문, 내가 이것에 대한 대박 디저트 메뉴를 만들기 위한 질문 있잖아요. 초콜릿의 뭐 양은 어떻다, 뭐는 어떻다 하는 질문을 1부터 한 10개까지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에 최종 점수는 몇 점이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거의 진행하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딱 써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개선점과 보완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자, 2년 만에 저희가 지금 이 대박 메뉴, 디저트 메뉴를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무한삼겹 고기 삼겹살집을 하다가 아주 망했거든요. 정말. 그런데 지금 그래도 유지하고 성장하고 조금씩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고 아직도 성공했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아직도 빚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찾아주시는 고객님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시지만 분명히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2년 만에 디저트 시장이 5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보면은 13년에 그리고 3천억 원이었던 것이 8천억 원, 그리고 1조 5천억 원으로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보면은 디저트 시장이 국내 디저트 시장이 10.7% 외식 시장 중에서 이 디저트 시장이 10.7%라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만에 5배가 성장했고 앞으로 향후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그러고요. 무궁무진하게 내가 어떠한 레시피를 만들고 어떠한 디저트를 만들면 어떻게 대박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맛있다고 무조건 고객님도 맛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벤치마킹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많은 경험, 많은 곳을 다녀보면서 우리 매장과 가장 어울리는 특별한, 차별화된 그 디저트가 그 매장의 고유의 디저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박 메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매장의 모습이에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자신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잔 하나나 우리 빨대 하나도 하트 모양을 다 썼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커플
그리고 연인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학생들 커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빨대도 이렇게 하트 빨대를 많이 이용하고요. 컵도 이렇게 하트로 이용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 5명 중에 평가 4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페 라떼가 어떤 거, 생딸기를 듬뿍 넣은 딸기 라떼는 어떤 품평회가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은 위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 얼굴, 노란 얼굴, 하얀 얼굴 이렇게 났죠. 요 정도만 밑에 프린트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5명의 평가 중 4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장점은 딸기 맛이 매우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딸기의 맛, 그 아래는 딸기 수제청을 저희가 직접 만든 수제청을 넣었고요. 그 다음엔 우유를 넣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기는 이렇게 숟갈로 먹거나 이게 좀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딸기 자체는 이렇게 꼬지로 이용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평점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평점 4점 이상으로 해서 요거는 출시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개선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은 계절 메뉴죠. 딸기가 저희가 봄철에 많이 나와서 일부에서 계절 메뉴에서 저희가 딸기 케이크하고 뭐 딸기 라떼 뭐 많이 있었는데 개선점은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양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때는 딸기 값도 되게 비싸고 저희가 회심의 메뉴를 했는데 평점은 되게 좋았으나 양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그다음에 그때 그 계절에 적절한 그 메뉴 대비 어떻게 절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오 초르테라는 케이크인데요. 되게 꾸덕꾸덕해요. 혹시 드셔보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나 대표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꾸덕꾸덕하고요. 이거는 너무 꾸덕꾸덕하고 달기 때문에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참고로 너무 단 거는 안 좋아하고 저는 초코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출시를 해봤는데 이것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꾸덕함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5점을 다 주었는데 이것이 별로인 학생들은 점수가 좀 많이 낮았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5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우리 고객님들 대상으로 계속 했고요. 해봤더니 2.4점이 나왔어요. 2.4점이 나와서 장점은 초코의 꾸덕한 단맛이 너무 좋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선호도를 많이 했고요. 남성들은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 그리고 꾸덕꾸덕하다. 이제 꾸덕꾸덕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떡 같은 거 이렇게 꾸덕꾸덕 찰진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케이크의 그런 것들보다는 너무 그 떡 맛에 그런 꾸덕함이 많이 있다. 그리고 단점이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진한 초코향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시는 고객님들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봤는데 그때도 점수가 2점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출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고객 평가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반영할 것인지 우리 여러분들 감이 조금 잡히시나요? 한 번 했다고 일회성으로 이거 맛있어 맛없어 그냥 아는 지인이나 그게 아니라 정말 모르는 사람들한테 오고 객관적인 평가를 조금 받아보시고 그 객관적인 평가와 우리 매장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철학이 또 있잖아요. 매장에 만드는 그런 철학들, 그 다음에 그런 향이라 그러죠. 결이라 그러죠. 그런 것과 일치할 수 있을 때, 그런데 이거 3점 미만이면 과감히, 호불호가 너무 갈리면은 이거에 대한 것들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히 이 메뉴는 하지 않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나는 초코의 꾸덕함을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계속 진행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안 좋아지면은 또 이미지도 많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왔고 하타가에서는 계절별 메뉴도 했고 여러 가지 고객 품평회도 했고 여러 가지 했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고객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메뉴를 전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또 빠지실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매장이나 제가 지역 그리고 대상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했지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내가 주택가인데 지금 하타가야 대표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그 매장의 특성, 내가 1층인지 아니면은 시내 외곽에 있는 것인지 어떠한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역세권과 가까이 있는지 그다음에 수요층이 어떤 층인지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은 특별한 만남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요새 뭐 인스타나 그런데 사진을 많이 올리고 블로그도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도 많이 하고요. 이런데 거리가 좀 있으셔야 돼요. 메뉴도 좋고 대박 메뉴도 좋지만 어떠한 거리, 테마, 스토리텔링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그리고 대표님 여러분들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봄에는 봄 테마, 그래서 아까 벚꽃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접시나 이런 것들도 다 벚꽃으로 하고 벚꽃으로 좀 이렇게 꾸며 놓고요. 여러 가지 찍을 수 있도록 벚꽃, 꽃도 많이 좀 사다 놓고 뭐 이렇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 놓고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여름이 좀 시원하게 그런 식으로 좀 해 놓고요. 가을에는 뭐 할로윈 그런 것도 많이 꾸며 놓고요.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테마에서 테마별로 좀 찍을 수 있는 특별한 곳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맛의 진정성이라 그랬죠. 제가 어떤 식의 맛, 진실한 맛을 전하고 고객을 위하는 입장,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맛이라는 것은 저희가 음식 장사잖아요. 그리고 이 디저트 같은 것은, 쿠키 같은 것은 맛이 거기서 거기지 하지만 분명히 차별화가 되거든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내가 만드는 지금 수제 쿠키를 많이 만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차별화가 되고요. 그 맛이 생각나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맛에 대해서 진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고객님들은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품평회 했던 것, 그 다음에 점수 주셨던 것, 그 다음에 장점, 단점, 개선점, 보완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 주셨죠. 이런 고객의 소리를 절대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많이 수용했는데 저도 이제 이런 쪽에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진짜 또 그러네. 그냥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될 때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객의 소리를 잘 들어서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귀담아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타가야에서는 여러 가지 케이크 테마를 하는데요. 청담점하고 같이 가려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인하대 상권상, 인하대 학생들 상권상 이것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홀케이크를 처음에는 DP를 많이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홀케이크의 판매가 되게 되지 않았고 이것이 이제 남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어떻게 주문받고 2, 3일 전에 주문받아서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했더니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개선되고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매장과 같이 어떻게 상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홀케이크보다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조각 케이크를 이렇게 홀케이크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고요. 이것에 대한 피드백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다양한 케이크를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도 만약에 선물 받거나 그런 입장이라면은 한 가지 케이크보다는 만약에 치즈케이크 하나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케이크를 맛볼 수 있었을 때 훨씬 좋고 야, 이 케이크 맛있는데 다음에 이 케이크는 홀케이크로 주문해야겠다 해서 옆에 보시면 홀케이크 예약 가능 이렇게 해서 예약 받아서 이게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카롱, 요새는 뚱카롱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제가 뚱카롱과 마카롱 사이에서 되게 차별화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흔들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살짝 팔랑귀라고. 그런데
뚱카롱을 또 도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했었는데 저희는 하타가야만의 그런 맛있는 마카롱을 만들자라는 제 고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뚱카롱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는 마카롱, 하타가야만의 마카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자, 뚱카롱은 저희가 또 접목을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레시피나 이거에 대한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일이 더 많아지겠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일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하던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던 것을 좀 더 단단히 하는 것이 더 멋진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하타가야는 청담동과 같은 청담에 가지 않아도 강남에 가지 않아도 똑같은 맛을 고수하고 있고요. 가격적인 차별만 조금 두고 있다 그랬죠. 마진율이 조금 내려가는데 그래도 저희는 일본식 수제 쿠키 본연의 맛 그리고 하타가야 하면은 마카롱, 케이크, 그리고 수제 초콜릿, 그걸로 한 베이스한 쿠키들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정말 아낌없이 재료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정성을 다했어. 그래서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배달로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쿠키 같은 것을 지금 만드시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달로 연결하고 커피 그리고 어떤 거와 매칭이 잘 될 수 있는지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하타가야는 제 카페는 제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게 연인들이 많이 오고요. 우리 연인들이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런 연구 저런 연구를 하다가 컵이든 어떤 거든 하트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빨대입니다. 자,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섬세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른 대표님들은 이게 뭐 별거라고 지금 이거 가지고 뭐 자랑을 해, 이야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에 고객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나 블로그에 하타가야에서는 이런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하트 보이시나요? 해서 이 하트, 빨대 하트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크아웃 하는 컵도 그렇게 하트 모양을 이용하고 있고요. 작은 빨대도 역시 이렇게 하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매장의 대표가 얼마나 섬세한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고객들을 또 감동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있는지 그런 노력이 있는 노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그리고 혹시나 지금 나의 매장의 인테리어가 먼지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은 날씨 너무 좋잖아요. 요새 가을이기도 하고요. 문 좀 활짝 열어 놓으시고 환기도 활짝 하시고 그 다음에 먼지도 탁탁탁탁 떨고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정말 좋은 품질의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선 정성 들여서 만들어 주신다면은 고객분들은 꼭 알고 계시거든요. 맛이 달라졌다, 맛이 똑같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맛,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 미소 잃지 않으시고요. 힘들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지십니다. 그런데 괜찮다 하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행복의 조건의 하나이기도 하죠. 나는 행복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행복합니다. 지금 저 하트를 보면서 느끼시는 감정들이 어떤 감정이실까요? 행복한 감정입니다. 저는 지금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방송하면서 행복하고요. 설레이고요. 기대되고요. 그리고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방송을 드렸는데 이 모든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내가 대박 메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 제가 목표를 두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경우에는 본연의 맛을 오래오래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커피를 내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얼리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맨 위에 쏙 올려놓았을 때 고객님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맞습니다.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말 좀 예쁘게 해주시는 고객님들은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커피 끝까지 마실 때까지 그 본연의 맛을 오래오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면은 보다 멋지게 될 수 있고요. 자, 아까
양이 적다는 카페라떼, 딸기라떼 있었죠. 이 딸기라떼에 대한 피드백 들어왔습니다. 양이 적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맞습니다. 500ml 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딸기를 슬라이스해서 그 안에 넣고선 판매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배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고객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가져가시는 그런 것도 있고요. 2명이 마시거나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 매장의 케이크들 종류고요. 마카롱 종류입니다. 어떤 것 하나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 하나 맛이 없는 게 없습니다. 제 입맛에는 다 맛있거든요. 여러분 매장에도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대박 메뉴가 하나, 2개 정도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케이크 다 대박 메뉴였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11월 11일에 판매할 건데 이거는 작년 사진이고요. 저 빼빼로도 되게 대박 메뉴였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나왔던 인테리어는 선인장이 많이 보였었는데 인테리어가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감성을 맞추는 인테리어, 그리고 특별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타가야입니다. 그리고 배민 리뷰 보면은 최근에 별이 5개,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었던 게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실천을 할 수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대표님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고 실천하실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카페가 다른 카페보다 차별화되고 그리고 브랜드화 될 수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2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박 메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